어머님, 이 집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저희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6천만 원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걸로 조용히 반전세 얻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맞아요, 엄마.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집이 넓으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좀 그렇고, 애기는 어떻게 하고? 장모님이랑 같이 여기서 살면 봐주실 거예요. 그럼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이 집을 6천만 원 받고 나가라고? 너네 처음에 뭐라고 했지? 6개월만 살다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안사돈이 슬그머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애들 좁은 데서 사는 거 안쓰럽잖아요. 사돈도 이참에 조용한 데로 가시고 여긴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쫓아낸다니요. 돈도 드린다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도 어렵고, 어머님도 혼자 사시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맞아요, 사돈. 나이 드시면 큰 집은 부담스럽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원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사돈 너무 이기적으로 말씀하지 마셨으면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사돈께서 애들 받아주시고 희생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됐습니다. 애들아, 들었지? 너네 내일부터 여기서 나가고 처가로 들어가 살 거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노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째로 동대문구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허리 굽혀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죠. 정희 씨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흔적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성민이에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 정희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직감했습니다. 공손한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명 뭔가 부탁할 일이 있구나 싶었죠. 그래, 언제 올 거니? 몇 시간 후 윤성민과 며느리 서지현 그리고 손자가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이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웬일로 다 같이 왔어? 정희 씨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수줍은 듯 웃으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요새 무릎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잘 지내다마다 너희는 요즘 어떠니? 저희도 잘 지내죠. 밥상을 물리고 거실에 앉자 아들이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말해봐. 지연이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게 됐어요. 근데 세준이 맡길 데가 없어서요. 그리고 요즘 사는 게 하도 팍팍하잖아요. 월세도 올랐고 해서 말인데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새 믿을 만한 돌봄이 없어서요. 최근에 이것저것 사건도 많고. 그래서? 아들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좁아서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잠깐만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아이도 할머니랑 있으면 안전하고. 정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이란 말의 의미를 알 만큼 살아온 나이였지요. 어머님, 며느리가 손을 모으듯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믿을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요. 정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자신의 일상이 흔들릴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같이 있을 생각이야? 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길어봤자 6개월? 그 사이에 반전세 구할게요. 그래. 대신 빨리 집 알아봐. 이거 올해는 안 된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말에 짐 가져올게요. 그렇게 시작된 합가는 곧 독박살림과 독박육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며느리도 요리를 하고
아들도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차츰 어머님이 해주시면 더 맛있어요. 할머니가 하는 게 좋대요라는 말들이 늘어갔지요. 어느새 정희 씨는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야근이에요. 세준이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어머님, 제가 약속이 있어서 세준이 학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정희 씨는 차츰 지쳐갔습니다. 자기 방에서 혼자 있을 시간조차 부족했지요. 이건 자신이 기대한 노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은 대체 언제쯤 구할 거니? 아, 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좋은 데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동안 세월은 흘러 어느새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희 씨가 현관 앞 우편함에서 요양병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대구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곧이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노정희님 맞으신가요? 사회복지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맞는데. 무슨 일이죠? 환자 김경자님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환자분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입소를 위한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경자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 대구로 내려가 살았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도 연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연락이 뜸했지요. 환자분께서 과거의 보호자 연락처로 선생님 이름을 남기셨어요. 다른 가족 연락처도 없으셔서 어려우시겠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대구에 좀 내려갔다 올게. 네? 갑자기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아파. 수속 도와주고 와야 해. 2주에서 3주쯤 걸릴지도 몰라.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3주요? 그럼 세준이는? 그동안은 이제 둘이서 좀 돌봐. 9개월 동안 내가 다 했잖아.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걱정 말고 그동안 집 잘 지키거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집은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니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몇 주 만에 서울로 돌아온 정희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경자의 병원 입소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친구가 이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서울로 돌아왔으니 자신의 공간에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걸어보니 통화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할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리자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 씨는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두른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이셨어요. 벌써 오셨어요. 정희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 현관 번호판을 확인했지만 분명 자신의 집이 맞았습니다.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오셨네요. 지연이가 말해줬어요. 친구분 일로 가셨다고.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정희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달라진 집안 풍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 소파는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TV 옆에는 낯선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쁜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정희 씨가 알레르기 때문에 절대 들이지 않던 종류였습니다. 말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바빠서 제가 좀 도와주러 왔어요. 어머, 피곤하시죠? 방은 그대로예요. 정희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그대로였지만 옷장을 열자 한쪽이 비워져 있었고 화장대 위 물건들도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방을 사용하고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없는 동안 많이 그리웠어요. 아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다녀오셨네요.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니? 아들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그게 여러 번 잘못 눌러서 바꿨어요. 말씀 안 드렸나요? 어머님 놀라셨죠? 제가 바빠서 엄마가 잠깐 도와주시러 왔어요. 정희 씨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잠깐이라고 했지만 냉장고에 가득한 반찬통과 옷장에 걸린 외투들은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이렇게 다 바꿔놨니? 며느리가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원래 일주일만 계실 예정이었는데 어머님이 오래 계시니까. 그때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오셨으니 이제 제가 물러가야죠. 하하. 그러나 정희 씨는 말자의 눈빛에서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돌아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희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경자 이모님은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더라. 치매가 생각보다 심해. 그래서 오래 계셨군요. 그동안 장모님이 와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희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사돈을 부른 거구나. 아니, 그게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정희 씨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방에는 이미 안사돈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일찍 일어나셨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돈은 손님처럼 편하게 계세요. 손님. 정희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어색하게 말자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정희 씨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녁에 얘기하자. 하루 종일 정희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처럼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낯선 물건들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집이 맞나? 단 몇 주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다니. 그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정희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살짝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집값도 비싸고 대출도 어렵고요. 정희 씨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요. 며느리가 잠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용기를 얻은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제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6천만 원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걸로 조용히 반전세 얻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정희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에 마련한 집을 6천만 원에 넘기고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집이 넓으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좀 그렇고, 아기는 어떻게 하고? 장모님이랑 같이 여기서 살면 봐주실 거예요. 그럼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정희 씨는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집을 6천만 원 받고 나가라고? 너네 처음에 뭐라고 했지? 6개월만 살다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니?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 편하시라고. 정희 씨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럼 뭐냐?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안사돈이 슬그머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애들 좁은 데서 사는 거 안쓰럽잖아요. 사돈도 이참에 조용한 데로 가시고 여긴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더 좋죠. 정희 씨는 안사돈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을 세웠고 사돈을 끌어들여 자신의 집을 차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니?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쫓아낸다니요. 돈도 드린다잖아요. 정희 씨는 그 말에 쓸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6천만 원? 이 집이 시세 얼마인지 알아? 내가 말한 그 돈으로는 변변한 전세도 구할 수 없어.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도 어렵고 어머님도 혼자 사시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안사돈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돈. 나이 드시면 큰 집은 부담스럽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정희 씨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안사돈까지 자신을 쫓아내려고 합심하는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계획을 세웠구나. 아들이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정희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6개월만 살겠다고 했지? 벌써 9개월이 넘었어. 내가 사정 봐준 게 당연한 줄 알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더니 이제는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정희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이요? 어머님, 가족 간의 일인데 왜 경찰을? 그러니까 내일 나가란 말이다. 안사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사돈, 조금 경우가 없네요. 갑자기 나가라니요. 정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내 허락도 없이 이사 와서 살고 있는 게 경우 없는 거 아닌가요? 내 물건들을 마음대로 옮기고 처분한 것도 말이에요. 아들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정희 씨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고 나가야 할 사람은 너네들이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안사돈도 가세했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차분히 얘기하면 생각해보면 나쁜 조건도 아니잖아요. 정희 씨는 단호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면 이딴 짓 안 하지.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정희 씨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집에 다른 사람을 들이고 내 물건들을 처분하고 이제는 내 집을 헐값에 팔라고? 이게 다 오해라고? 정희 씨는 눈을 똑바로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6개월만이라더니 이제는 아예 내 집을 차지하겠다고? 내가 너무 너희를 편하게 해줬나 보다. 내 마음 약한 걸 너무 이용했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정희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안사돈이 나섰습니다. 사돈, 그래도 애들 사정도 좀 봐주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 얼마나 살기 힘든데. 정희 씨는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딸의 편만 들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집에 당신 사위 어머니가 와서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당신 집을 6천만 원에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안사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제 상황이라고 해서 더 만만하게 보셨나요? 내가 좋은 말로 허락해 준 게 당연한 권리가 된 것 같네요. 그동안 손주 봐주는 것도 사돈께서는 한 번을 안 해주시더니 어쩐지 저희 집에 와서 봐주고 계신다 했어요. 안사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실망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어머니의 집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자식이 어디 있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염치 없이 굴면 안 되는 거야. 안사돈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라면 자식 위해서 뭐든 해줄 것 같아서 애기한 거예요. 정희 씨는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든지 해주신다고요? 그럼 잘 됐네요. 애들아, 너네들 사돈 댁에 가서 살면 되겠다. 안사돈은 무안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고 자시고 너희랑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적당히 거리두며 살자. 어머니, 내일 아침까지 짐 싸. 너희 모두 다 나가. 사돈도 내일 댁으로 돌아가셔요. 나가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안사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항의했습니다. 뭐라고요? 저까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정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돈도 이 계획에 가담했잖아요. 내 집에 와서 내 물건을 치우고 내 방을 차지하고 나를 손님처럼 대했죠. 딸이 나를 내쫓으려 할 때 말리기는커녕 부추겼고요. 안사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 씨는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너희 모두 이 집에서 나가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 방문을 닫고 들어간 정희 씨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내 자식, 내 며느리, 심지어 사돈까지.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집, 그녀의 인생을 되찾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방 안에서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평생 남편 잃고 혼자 힘들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머릿속은 이미 또렷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은 뻑뻑했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은 정희 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서를 꺼내 꼼꼼히 읽어가며 번호를 완전히 새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내 집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어제 밤의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것이다. 아침 7시쯤 가장 먼저 안사돈이 부산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정희 씨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정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요. 안사돈은 주방으로 가려다 정희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까지 모두 나가셔야 합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사돈, 정말 이렇게 하시기에요.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요. 짐 챙겨서 나가주세요. 안사돈은 화가 난 듯 아들 부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곧 방 안에서 소란이 일었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은 정말... 정희 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지. 오늘 아침까지 다 나가라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말 나가야 돼요? 짐도 다 못 쌌는데. 맞아요. 사돈 일단 진정하시고 부모가 돼서 자식 오면 받아줄 줄도 아셔야죠. 어머, 그럼 잘 됐네요. 어제 말한 대로 앞으로 너네들 사돈 댁 가서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시간은 넉넉히 줄게.
점심 전까지 모두 나가 있어야 해. 그 이후에 짐들은 따로 포장이사 불러서 가져가거라.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부산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것이 옳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세 사람은 각자의 짐을 들고 현관 앞에 모였습니다. 안사도는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울먹였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정희 씨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죠. 안사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원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사돈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정희 씨는 그 말에 쓰게 웃었습니다. 희생? 제가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자식 걱정하며 살아온 건 희생이 아닌가요? 이제 와서 제 집까지 빼앗으려는 건 당신들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안사돈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짐을 모두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희 씨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열쇠 있어도 소용없어요. 문이 닫히고 정희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다시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이 사용하던 방의 침구를 모두 걷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용하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구석구석을 닦고 빨래를 돌리고 새 이불 커버를 씌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었지만 오랜만에 혼자서 주방에 서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식사를 마친 후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달력을 보니 벌써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정희인데? 오랜만이지? 그래, 잘 지냈어? 참,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만날래? 할 얘기가 좀 있어.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정희 씨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25평 아파트는 팔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옮긴 것이었죠.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정희 씨는 단절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을 처음으로 온전히 즐기게 된 정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새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70세 노정희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